암살의 사전적 의미는 몰래 사람을 죽이는 행위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중요한 이란 수식어를 추가해야 정확한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수천 년 세계사 속에서 수많은 황제와 왕, 장군과 정치인, 사회운동가들이 암살자의 총과 칼과 독에 쓰러져 갔고 그 죽음들은 가히 역사를 바꿨습니다. 그중 세계사적으로 가장 큰 파장을 일으킨 암살은 무엇이었을까요? 저라면 1914년 6월 28일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서 벌어진 오스트리아 황태자 프란츠 페르디난트 암살을 꼽겠습니다. 이 황태자는 원래 황태자가 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 요셉 1세의 외아들 루돌프는 신분에 맞지 않는 여인과 사랑에 빠진 끝에 동반 자살로 세상을 떴습니다. 프란츠 페르디난트는 황제의 조카였고 얼떨결에 황태자 자리에 오릅니다. 하지만 이 사람도 사랑 앞에서 용감한 편이었습니다. 황태자비 소피는 황태자비 물망에 올랐던 귀공녀 집의 시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황태자와 사랑에 빠졌고 그 사랑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황실은 발칵 뒤집혔습니다. 꿋꿋이 사랑을 고집하는 황태자를 어찌할 수가 없어서 결혼을 시켰지만 소피는 황태자비 호칭을 쓸 수 없었고 공석에도 함께 나설 수 없다고 못이 쾅쾅 박혔습니다. 아울러 그 소생들은 제위를 계승할 수 없다는 것도 말입니다. 새롭게 오스트리아에 합병된 보스니아의 수도 사라예보에 초청됐을 때 황태자는 황태자비를 동반할 것을 고집합니다. 결혼 뒤에 한 번도 공식적으로 남편 옆에 서지 못했던 아내에게 주는 선물이었다고나 할까요? 소피 또한 뛸 듯이 기뻐하면서 남편 뒤를 따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복한 동행은 끔찍한 결말로 끝나고 말았죠. 당시 세르비아인들은 자신들의 영토라고 생각하고 있던 보스니아를 오스트리아가 집어삼킨 것에 극도로 분노하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날짜 또한 좋지 않았던 게 6월 29일은 일찍이 1389년 세르비아 국왕 이하 10만 대군이 오스만 투르크와 영웅적으로 싸우다가 전멸했던 코소보 전투 기념일이었습니다. 6월 28일, 즉 코소보 전투 기념일 이브에 오스트리아 황태자는 유럽의 화약고 발칸 반도에 발을 디딘 겁니다. 나이 20살 청년 가브릴로 프린치프를 비롯해서 세르비아 민족주의에 불타는 청년들은 무기를 들고 오스트리아 황태자를 기다립니다. 세르비아 정부는 이 무모한 암살 음모를 듣고 크게 놀라 암살단을 제지하려 했지만 암살단들은 이미 그들의 통제 밖에 있었습니다. 세르비아 정부는 오스트리아에 암살 기도를 알렸지만 황태자는 개의치 않고 사라예보에 들어옵니다. 한 차례 폭탄 테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무위에 그쳤죠. 암살단들은 그만큼 어설펐습니다. 그러나 황태자는 더 불운했습니다. 그는 폭발로 다친 사람들을 위문하겠다고 고집했는데 병원으로 가는 그 길에 가브릴로 프린치프가 숨어 있었습니다. 그의 권총 세례에 황태자 부부는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비명에 간 황태자 부부의 소식이 전해진 뒤 오스트리아는 눈에 가시 같던 세르비아를 처치하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냅니다. 그들은 세르비아에 모든 반 오스트리아 단체를 해산시키고 암살에 관련된 모든 자를 처벌하고 반 오스트리아적인 모든 관리를 축출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세르비아는 이 모든 요구를 수용했지만 오스트리아 관리 입국을 허용하라는 요구만큼은 거부합니다. 주권 국가로서의 최소한의 자존심이었겠지만 세르비아가 마지막 요구를 수용했더라도 전쟁은 예정돼 있었습니다. 오스트리아 군 원수 회첸도르프의 말입니다. 이 기회를 우리가 놓친다면 우리 제국은 제 민족들의 야망의 폭발에 직면할 것이다. 정치적 이유에서라도 우린 전쟁을 해야 한다. 꼭 한 달 뒤 오스트리아 제국은 세르비아의 전쟁을 선포합니다. 세르비아와 같은 슬라브족의 나라로서 슬라브의 맹주를 자처했던 러시아 제국이 냉큼 전쟁을 외쳤고 러시아와 긴밀한 동맹 관계에 있던 프랑스가 끼어들고 오스트리아의 게르만 형제국 독일도 전쟁을 선포하고 나섭니다. 독일이 중립국 벨기에를 침공하자 영국 또한 곧바로 전쟁 카드를 펴니다. 소름 끼치도록 재미있는 것은 런던에서, 비인에서, 파리에서
베를린에서, 모스크바에서 군중들이 모여서서 만세를 부르며 환호한 겁니다. 젊은이들은 우렁찬 팡파르와 군중의 환호 속에 철모를 쓰고 군복을 입고 집결지로 향하는 열차에 탔습니다. 해적 같은 영국놈, 주정뱅이 프랑스놈, 우리같이 걷는 독일놈, 곰 같은 러시아놈, 돼지 같은 오스트리아 놈들을 단숨에 무찌르고 전리품 그득히 챙겨 집에 돌아올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전쟁 발발 시점을 돌이키던 윈스턴 처칠의 말은 그 치명적인 장밋빛 분위기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세계가 고통받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생각이 들 정도다. 환호하며 승리를 향해 달려나갔던 젊은이들 가운데 태반은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그런 겁니다. 시작은 창대하나 끝은 참혹한 법이죠. 영화 고지전의 인민군 장교의 말처럼 처음에는 왜 싸웠는지 알았지만 지금은 왜 싸우는지를 잊어버리게 되죠. 종종 우리 주변에도 전쟁을 아주 쉽게 이야기하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까짓거 북한하고 한판 뜨자거나 북한을 응징하자거나 왜 북한의 평화를 구걸하냐고 따지는 사람들이죠. 그들을 볼 때마다 우리는 오스트리아 황태자 암살과 1차 대전 발발과 그 이후를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겁니다. 전쟁은 지긋지긋하게 끝나지만 열광적으로 시작하게 마련입니다. 영화 고지전의 인민군 장교 리숭룡이 여유를 한껏 잡으며 이 전쟁 일주일이면 끝난다고 했던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음을 역사는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